예, 안녕하세요. 링컨과 윌의 취업 이야기 47탄. 오늘은 공기업 면접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실전 면접 스타디에 이제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가 왔었는데 그 뭐 철도 관련된 무슨 학과여 갖고 아마 이제 코레일 면접을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코레일이 상반기 얼마 전에 채용을 했는데 하반기 채용이 아마 좀 일찍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데 아마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국가 같은 데서 이제 조금 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금 더 아마 땡겨서 빨리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레일 면접 때문에 이제 왔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표정은 굉장히 밝고 인상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얘 면접 웬만큼 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좀 면접 경험이 있냐 그랬더니 몇 번 경험이 있는데 면접에서 한 번 좀 약간 우울한 목소리로 좀 자기가 생각하던 면접을 잘 못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니 뭐 성격도 밝고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면접 연습을 하는데 그 밝은 얼굴 보통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밝으면 면접 때도 밝거든요. 근데 완전히 표정이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완전 앵무새처럼 외운 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도저히 면접에서 내가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공기업이 이제 조금 뭐 일반 기업보다는 약간 딱딱한 분위기라든지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뽑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무표정하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싶은 사람을 뽑아서 일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친구가 먼저 긴장을 좀 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뭐 테니스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구 선수 그다음에 뭐 뮤지컬 배우 여러 가지 좀 중요한 걸 앞두고 긴장을 안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서 그 친구한테도 좀 일단 긴장을 안 하고 편하게 하지만 물론 면접 자리니까 우리가 또 예의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팁 같은 거를 먼저 주면서 일단은 먼저 조금 진정성 있게 본인을 어필하면서도 좀 밝은 표정으로 임할 수 있게 일단은 먼저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겠죠. 근데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팁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연습을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래는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평소에는 인상이 좀 좋고 굉장히 밝은 친구인데 면접만 되면 긴장이 돼서 그런 장점이 전혀 못 나온다든지 이런 혹시 친구를 좀 지도해본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겁나게 많죠. 겁나게 많아요. 그러면 좀 아니 한번 뭐 다 똑같은 거라서. 아니 근데 그래도 네. 좀 긴장을 좀 물론 이게 면접이니까 누구나 긴장되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완전히 얼굴이 딱딱하게 굳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좀 윌 선생님은 어떤 팁을 좀 주시나요? 달고 오려고 그러지 말라고 일단 말씀드리죠. 네. 약간 뭐냐면 하여튼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면접이라는 거가 사람 보자라고 면접 보는 거지 모범 답안 만들어 놓고 이거 읽는 거 잘 말하는 거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질문을 했을 때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해봤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보는 건데 그걸 짜여진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 이제 그 사람이 준비했던 거 하면 그냥 뭐 필기시험 보죠. 못하러 면접이라는 걸 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그 면접을 보겠다는 거는 자체가 사람을 보겠다는 거라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보통 친구들이 했던 거는 내가 준비한 모범 답안을 잘 얘기를 해보면 그거가 잘 될 것 같다.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면접이라는 걸 계속 해봤지만 이게 메시지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왜 뭐 한종일 뭐 몇 달, 뭐 한 달 동안 했던 거를 답변 하나, 질문 하나에 열정당했던 거를 그거를 뭐 40초 동안 얘기하라고 했는데 너무 내용에 포커싱을 맞추지 말고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쩌면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났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세컨 질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친구들을 면접을 해보면 1부터 10까지 다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운 거 기억하다 보면 긴장되고 이러니까 얘기도 좀 못하게 돼서 핵심이 뭐냐? 라고 이런 거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났었고 이런 반응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뭘 배웠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추가 질문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저는 이제 그러한 그 앵무새처럼 말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답은 정말 잘해요. 근데 1차까지는 통과할 수 있는데 최종은 안 돼요.
왜냐하면 태종대에서 그 임원분들이 보는 거는 얘가 우리 회사에 정말 오고 싶은지 아니면 그 다음에 조직 생활을 잘하는지를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또 이렇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점에 좀 미스가 나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대답을 심플리파이를 시켜서 한 8문장에서 10문장? 뭐 길게는 12문장 정도로 핵심만 딱 추려서 말하는 연습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핵심만 얘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을 보기 전에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을 했던 친구와 사람 많이 만나본 친구는 얼굴이 달라요. 근데 보통 공기업이라고 해도 약간 사무직만 하는 사람을 뽑지는 않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 걸 하기 때문에 약간 두 번째는 그 헬스보다도 그 호흡을 하면서 뛰는 거라는 운동을 좀 추천하고 있어서 옛날에도 한 친구한테 계속 외운 거 얘기하는 것 같고 약간 표정에서 그게 안 나와서 그냥 스터디 하다가 한 바퀴 뛰고 오라고 했더니 좀 나아지더라고. 그래서 약간 너무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어마무시하게 뭐 만들기보다는 좀 더 핵심만 키워드만 딱딱딱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면접을 보시는 게 좋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답변을 다 적어놓고 이거를 똑같이 외우는 사람은 제대로 하시려면 연기까지 하시고 리딩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면접 가면 긴장해서 대답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떠한 말은 하겠다는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면접을 할 때마다 이렇게 유두리 있게 좀 센텐스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한 친구는 너 열정을 다했던 경험이 뭐냐? 저는 땡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이거를 두 번째 물어도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 이거는 외운 사람. 근데 저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센텐스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공기업은 아마 다 이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협업 점수, 창의 점수, 그 다음에 정치 수단 점수가 있어서 그런 거 얘기를 할 때에도 그냥 내 스토리, 풀 스토리를 얘기하기보다는 정직을 이제 행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나 스스로 원칙을 재었다는가 그 포인트를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 그 관행적으로 여기까지 했으면 되는데 한 발짝 더 했다던가 이 포인트를 찝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 예전에 이제 같이 스타디 하다가 합격했던 친구들 보면 저는 의외로 이제 공기업만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공기업을 위주로 하면서 일반 사기업도 준비하는 친구 있고 공기업 사기업 반반 준비 포션도 준비하는 친구 있고 사기업을 위주로 하지만 공기업도 같이 지원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의외로 사기업을 위주로 준비하는데 사기업을 위주로 준비하면서 가끔 공기업을 쓰는데 공기업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기업 어차피 준비하는 거, 공기업 준비하는 거고 면접 중에 물론 다른 부분도 좀 있지만 결국 면접이라는 게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면접 웬만큼 잘하는데 사기업 최종 면접에서 아깝게 떨어지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공기업 때 가고 면접에서 붙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공기업 면접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뭐 공기업 위주의 어떤 특별한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일반 기업일 때는 좀 더 기업의 이윤 추구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 쪽에서 기업 분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직무를 해서 좀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공기업은 좀 더 어차피 공익적인 성격이 많은 부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더 객관화시켜서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포인트로 본인을 좀 이렇게 어떻게 뭐라 그럴까 제3자 입장에서 본인을 좀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나의 장점을 좀 이렇게 좀 진정성 있게 어필한다고 할까 요런 좀 모드로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운동을 하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 공기업 하는 친구들이 NCS 준비를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만 애들 너무 학구적인 모습이 너무 해갖고 약간 공부만 했던 모습이 좀 있어서 그 NCS 준비하시면서도 틈틈이 운동을 하시면 약간 얼굴이 펴져서 약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면접에서도 확실하게 그 강점이 있고 그리고 미리 그 얘기하니까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이 생각나는데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해봤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한 달 정도 5시간 동안 한 팀은 계속 공부만 하고 한 팀은 2시간 정도 공부하고 1시간 운동을 하고 또 2시간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5시간 계속 공부하니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더 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두 번째 그룹이 더 효과가 낫다는 거죠. 그럼 뭔 얘기냐면 뇌도 결국은 우리 신체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뇌가 운동하면서 더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만 계속하는 것보다 공부하다 중간에 운동하고 공부하는 게 더 효과가 낫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취준이 요즘은 좀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시고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면접 볼 때 또 확실히 사람들이 활력이 있고 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도 면접관들이 끌리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체력을 잘 관리하시면서 또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도 한 명 보냈어요. 네. 그 친구도 되게 영국에서 석사도 하고 인사과 되게 나오셨는데 너무 답변을 외우고 표정이 계속 굳어 있어갖고 너 무조건 웃으라고 웃어야 붙는다고 했더니 이번에 인턴 돼가지고 인턴 갔다가 오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네, 웃는 게 겁나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에이링컨 커피 로스터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오시면 평일에는 제가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여기 윌 선생님이 또 좀 이렇게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허슬버슬에서 진행되는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